내 식습관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무너져서 과식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시나요? 아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이론은 다 알겠다. 하지만 먹는 걸 참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분명히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식사를 했는데 달달한 디저트가 또 먹고 싶습니다. 밥배랑 디저트 배랑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거짓말처럼 매일 반복됩니다. 이럴 때마다 저의 경우 스스로 타협을 하거나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실제로 가끔 이렇게 먹는다고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가해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거나 조금 과하다는 자각이 들면 내가 진짜 이걸 하나 못 참나 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음식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 중독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괴로운 갈망, 통제력 상실, 과소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음식 중독이란 표현은 조금 모호하다고 합니다. 음식에 중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식사를 마친 후에도 또 간식이 먹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겠죠. 오늘은 이렇게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뇌의 보상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배가 고프게 되겠지만 이러한 에너지 향상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만 음식 섭취가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달달한 간식은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섭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얻는 쾌락, 보상적 가치와 에너지 요구사항 간의 불일치가 비만으로 이어지는 섭식장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서는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체중도 유지하며 에너지 상태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맛있는 비만 유발식품이 제공하는 자극에 반응해서 체중 조절을 위한 항상성 신호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끔 치팅데이라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쾌락과 보상에 관련된 뇌 중심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뇌의 보상 경로, 도파민 경로에 의해 작동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당연히 적절한 도파민 분비의 활성화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성취감 있게 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보상 경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파민의 보상 경로에는 좋아함, 원함, 학습 이 세 가지 대중적인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함은 즐거움과 순수한 쾌락을 말한다면 원함은 갈망, 욕구,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는 동기 증가와 관련된 특정 행동을 초래하는 보상 추구를 말합니다. 학습은 우리가 어떤 활동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보상이 제공되면 도파민은 이 활동을 더 자주 수행하도록 우리를 동기부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역시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운동으로 인해 몸이 좋아지는 보상이 제공되니 그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예상치 못한 보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에도 도파민 방출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별 기대 안 하고 동네 보쌈집을 그냥 들어갔는데 정말 인생 맛집을 발견해서 도파민 방출이 폭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논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단순히 미각으로 인한 쾌락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인한 보상 소비로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더 큰 보상감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 어떻게 음식 섭취를 늘리도록 신경 반응을 유발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쥐는 단 것을 좋아하고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데 정상적인 사료에서 비만 유발성 식단으로 전환했을 때 과식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 쾌락 설정점이 변경되어 문제가 되는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초콜릿 한 개로 충분히 보상감을 느꼈었지만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제는 초콜릿 한 개가 주는 쾌락적 가치가 감소하여 두 개, 세 개를 먹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맛으로만 쾌락적 충동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보상이 되는 음식에 더 많이 노출되면 쾌락적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보상을 얻으려는 동기적 충동은 증가합니다. 즉 이러한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식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보상 과정에 쾌락적 동기적 요소를 모두 증가시켜서 소비를 늘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으로 나누어 이러한 음식 섭취로 일어나는 쾌락적 보상과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대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어떻게든 같은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었죠.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사 반응 중에 하나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에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비만인 경우 음식 섭취가 증가하면 음식 보상에 대한 쾌락 설정점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쾌락적 요구 증가,
또는 쾌락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동기 증가로 특징 지어집니다. 약물 중독과 유사하게 문제가 되는 과식은 쾌락적 요구 증가로 시작될 수 있지만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의 쾌락적, 보상적 가치가 감소하여 음식에 대한 동기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음식 중독 상태에서 특정 음식으로 얻는 즐거움이 적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었던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 기억나시나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시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에게 이 과정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작용되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이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각각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성이 있는 비만인 사람들이 음식 섭취를 하면 항상성 조절에 문제가 생겨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쾌락적 동기적 보상 욕구를 적절히 감소시키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경로도 보이죠. 최근 연구에서는 중추 그렐린 신호 전달 체계가 음식 보상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이 그렐린에 더 민감하여 식욕과 체중 조절을 위한 항상성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살이 빠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방을 제거해 나가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음식 중독의 관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서 식습관이 건강하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다시 이러한 뇌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말해왔었던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식사 패턴을 해나가신다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상 욕구를 개선하는 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애초에 시작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 이상 식사 패턴을 유지하지 못해 다시 보상적 과식을 하곤 하시는데요. 보통 2-3주 정도 식사 시간을 조절해 안정적으로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 그 이후로는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나가셨습니다. 또 이런 분들께는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다시 보상적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만인 분들에게 단순히 적게 먹어라, 운동하면 살 빠진다 라고만 해서는 이를 개선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음식 중독의 관점에서 비만을 생각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독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음식에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중독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심리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생각할 때 효과적일 수 있는 팁을 먼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배달 어플을 수십 번 지었다가 다시 설치하신 분이 정말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이런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음식을 정말 아무 때나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2-30분 안에 음식 배달이 오고 냉장고에는 항상 원하는 음식을 구비해놓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밤에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만약 군대 훈련소처럼 화장실이 침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갈 때마다 조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잠이 아예 깨버릴까봐 화장실 가는 것을 한 번쯤 다시 고민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음식을 구하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제 회원님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식사를 드시든 간식을 드시든 어떤 음식을 먹었다면 무조건 20분 이상 걷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씻고 걷기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기에 다이어트와 식욕 조절에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잘 지키신다면 무엇보다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겨우 이거 하나 먹겠다고 20분 또 걷나 할 수도 있으시겠죠. 일하면서 간식을 드셨다면 스쿼트나 발목 들어 올리기 같은 힘들거나 귀찮은 거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각자 업무 환경이나 주변 환경, 선호도 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긴 어렵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보상 경로에 대한 이해만으로 식사뿐 아니라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포만감이 있는 식사 후 달달한 간식을 먹는다면 먼저 맛에 의해 쾌락적 충동이 증가할 것이고 다음번에도 식사 후 간식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의 쾌락적, 보상적 가치가 감소하여 음식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간식을 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런 보상적 과식을 중단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됐든 어떠한 중독적 행동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개인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내재된 동기부여로 인한 생각의 결과라고 하며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개인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독 행동에 있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들을 과식하게 되는 것 같이 선택의 오류를 일으키고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져도 습관적으로 중독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재적인 동기가 있을 것인데 이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동기로 바꿔 형성해야 하겠고 이런 동기가 기반이 되지 않은 채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를 유지해 나갈 동력이 부족하니 금방 다시 중독적 행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쇼츠 영상 같은 거 생각해봐도 보면 볼수록 나에게 주는 쾌락적 가치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동기적 충동이 증가하니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영상이어도 끊지 못하고 계속 시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제 회원님들의 다이어트와 운동을 진행할 때 균형 잡힌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각자 상황에 맞춰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의 컨텐츠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